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이 힘들 때 함께 해주는 친구가 또 좋은 친구죠. 증시가 좋을 때도 또 좋지 않을 때도 배트맨 3부의 파트너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네, 오늘 이 희망 보건위크 그 마지막 날 또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마지막 1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모두 가져오셔서 정밀 진단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모두 열려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이 채팅창으로도 종목 상담 접수해 주시고요. 또 여러 시장과 관련된 고민 함께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예. 자, 오늘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주초 강세, 주말 약세했던 시장이 반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최근에 이제 3주 동안 거의 박스권 등락이 계속이 되면서 이제 저점이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 장세에서 느낀 부분들은 중국 당대회가 내일 이제 폐막이 되죠. 그래서 중국 경기 부양 요거에 대한 촉각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최근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카카오 사태를 통해서 현재 SI 업체, 그다음에 플랫폼 업체, 대안들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이제 부상이 좀 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번에 이제 카카오 현재 데이터 센터의 화재 원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배터리에 대한 그 발생에서부터 이제 비롯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어떤 대안, 전고체나 무응급제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봐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잠깐 이제 지수 차트하고요. 2차 전지 불황에서도 계속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2차 전지 잠깐 언급을 하고 오늘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수의 이제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 이제 저점이 계속해서 높여가는 어떤 흐름들에 해당이 되고 3주 동안 계속해서 행보하면서 21소 돌파 안착이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세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6월 말 7월 달에 거의 행보를 하다가 21선을 올라탄 것처럼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흐름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그 희망 보건 위크 특별 이제 방영 이후로 장세가 이제 터닝을 좀 해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오늘 이제 이 코스피의 어떤 상황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주봉에서도 역시 지금 현재 나타났다시피 3주 연속 계속해서 양봉 시도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상승을 시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불황에서도 계속해서 호황 업종이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좀 된 어떤 2차 전지 쪽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 2차 전지 특집에서 보면은 양극재에 대해서 이제 토픽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리튬에 대한 수집계를 완성하면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제 갱신을 좀 해주고 있다 하는 점에서 2차 전지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 어떤 특화된 기술 이런 신기술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EM 플러스란 종목 현재 EM 플러스란 종목군도
현재 그 현재 그 커패시티 다시 말해서 축전지 관련된 이 기술을 습득을 좀 해서 오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그 현재 2부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군 중에서 무응국제 관련된 부분들, 그린 케미칼이나 아니면은 이제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린 케미칼은 그다음 미코 같은 경우도 지금 미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야기했던 무응국제 관련된 수소 연료 전지에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어떤 사건을 두고서 여러 가지 이제 일파만파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어떤 그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팁까지 챙겨주시면서 2차 전지 섹터 짚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또 오늘 상담 시간 통해서 든든한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 번 더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은 문자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세비캠 보내주셨고 13만 200원에 비중은 5%라고 하시네요. 네, 세비캠 또 올해 상장한 새내기주죠. 이 폐배터리 관련주로 9월까지 꾸준히 고점을 높이다가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짚어보겠습니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세비캠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 이후로 이슈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잘 탔고 테마도 잘 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보유수 물량 부분들이 좀 있죠. 기관에서 보통 이제 최소 단위가 이제 3개월입니다. 3개월 후에는 매물로 출회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세비캠도 이에 대한 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비캡 같은 경우는 6만 5천 원에서 이제 더블이 되면은 약 13만 원 정도 되죠. 이게 13만 원이 약간 깨진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추세 이탈이 여기서 20일서 일어났고 계속해서 이제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신규 상장된 이후로 보면은 오늘이 약 50일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일 정도 되면은 거의 3개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밀렸다가 그 현재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60일 이후에 그러니까 보유수 물량이 출회된 이후에 매물 소화한 다음에 현재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점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또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고점 대비 제가 항상 이야기했다시피 아무리 좋아도 많이 오르면은 기본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8만 원이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약간 9만 원대 초반 이런 부분이 2주 안에 한번 좀 이렇게 지금 현재 하락 기운이 조금 솟아 나오는데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이렇게 좀 매수를 하려는 분들은 약간 9만 원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약간 물량을 약간 줄였다가 줄이고 나서 좀 물론 5%밖에 안 되지만은 물량을 줄이거나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잡으려고 한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보통 이제 매도하려면 이거 날아가면은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절반만 일단 매도를 하면은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빠지면 어떻게 되냐? 그럼 절반 팔아놨기 때문에
평균 낙을 낮추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올라가면은 나머지 50%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50% 가지고 딴 종목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반을 일단 팔아보는 게 약간 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시각을 약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비캠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신규 상장은 항시 이제 3개월이 이제 고비가 된다. 보유서 물량을 안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물론 기관이 워낙 좋게 보고. 근데 수익이 남겼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걸 약간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이상입니다. 네, 세비킴에 대해서도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테오 좀 보내주셨는데요. 매수 가격이 10만 500원에 비중은 15%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대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4만 850원 선까지 내려선 상황입니다. 지금 10만 원대에 들어가셨는데 올해는 이제 10만 원 구간 터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굉장히 보유하신 지 오래되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소통할 수 없다라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나누실 수 있으니까 전화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레고캠바이오를 이제 위시해서 이제 3대 핵심적인 이중항체 기술 출출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을 많이 이제 투자하고 관심 있게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많이 빠졌어도 시총이 1조 7천억.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만큼 이중항체에 대한 기술, 로열티 이런 검증된 기업이기 때문에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면서도 버텨주고 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데 최근에 굉장히 약세 국면이 좀 도래를 좀 하고 있다는 점이 약간 아쉬운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월봉 차트로 보면은 현재 15만 원 정도 좀 되죠. 15만 원 정도 되고 반토막이면은 약간 7만 원 정도. 현재 7만 원 정도가 이제 반토막에 좀 해당이 되는데 반토막이 좀 더 낮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반토막에서 다시 한번 3만 5천 원 정도가 되면은 4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4분의 1 토막이 되니까 어느 정도의 물론 바이오라는 게 올라갈 때는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갈 때는 6천 원대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15만 원. 그러니까 20배 이상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려갈 때는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술력이 검증이 되고 계속해서 플랫폼 어떤 이중항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수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제 일봉의 어떤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거의 한 8만 원대 종목이 거의 한 3만 원, 3천 원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리바운딩이 좀 나타날 확률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회복하려면 장기적으로 이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너무 좀 힘이 든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물타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급락에 대한 리바운딩 반등, 횡보 숨고르기에서 한번 리바운딩 반등이 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매우 이제 크게 올라갈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조정받은 다음에 올라가지만은 기본적으로 3만 3천 원에 좀 해당이 되는 자리에서는 보통 이제 더블 아니면 60% 정도가 하나의 마디매매 어떤 해야 될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60% 정도를 대략적으로 잡아보면은 61선 정도 되겠죠. 이 가격대가 5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1선에 이제 거의 근접한 부분이 있으면은 일단은 뭐 추가 매수했다가 매도를 좀 하는 것 전략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그리고 물론 이제 10만 원이라는 가격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주 뭐 장기적으로 몇 년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미 그 오랫동안 저점에서 몇 년 전에 20배 이상 상승을 했고 고점에서 4분의 1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박스권에 갇힐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반등이 되면은 비중을 확 줄였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잡고 뭐 이렇게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의 이 반토막보다 지금 주가가 더 떨어져 있어서 고심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먼저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KH바텍인데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17,500원에 매수를 했고요. 네. 비중은 20% 정도인데요. 예. 17,500원의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네, 이제 근데 폴더블 관련주인 KH바텍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제가 지금 차트를 보니까 10월 13일에 연저점을 터치한 뒤로 계속 조금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네네. 네,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도와드릴까요? 아니, 단기간에 걸쳐서 지금 35% 가까이 지금 급락을 했거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더 보유를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앞으로 그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 것인지 예. 답답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주가 흐름이다 보니까 어떤 네. 전략 가져가야 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임상현 파트너님께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파트너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KH바텍 뭐 사시게 된 뭐 이유 같은 거, 특별한 이유 같은 거 있나요? 뭐 지인의 그 권유로 예, 매수를 했는데요. 예, 예. 매수하면서부터 뚝뚝 떨어지면서 예. 한 달도 채 안 됐나 이 정도에 그냥 뭐 예. 35%씩 떨어지니까 예, 너무 어안이었고 그래서 예. 이걸 손절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예. 어떤 전략으로 예, 갖고 있어야 알겠습니다. 되는지. 예, 예. 근데 이 KH바텍을 뭐 사신 부분들은 종목은 네.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장세 때문에 약간 투매 장세 때문에 연동돼서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올해 이제 KH바텍 작년 대비해서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현재 그 힌지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폴더블 폰에 대한 성장성과 함께 약간 뭐 대중화 원년이 좀 해당이 됩니다. 폴더블 폰이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꾸준하게 매출이 올해도 늘어나죠. 올해 추정치도 늘어나고 내년도 더 늘어납니다. 올해 추정치로 보면은 현재 PBR이 1 정도 됩니다. 청산 가치가 1이 되기 때문에 본질 가치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퍼가 한 7밖에 안 되죠. 그래서 힌지 부분에서는 약간의 고성장 산업 이 네. 부분이 약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폴더 부분에서 힌지 부분만 특화되게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차트를 통해서 이제 보시면은 현재 3만 원대가 10,000원까지 갔습니다. 그 3만 원에서 10,000원 가면은 거의 한 3분의 1 도방이 났기 때문에 거의 2단으로 이제 하락을 했죠. 2단으로 이제 하락을 부분들이 있죠.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번 고점에서 빠졌다가 반등을 했다가 이 박스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권이 하나의 중심축으로 보고 현재 시세는 그 이 대칭 국면 다시 말해서 이 부분하고 이제 대칭 국면이 떨어지면은 거의 파동은 완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이 급락 그다음에 박스권 등락 다시 한번 급락 이런 부분이 대칭이 되면은 조정이 완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 고점에서 보면은 약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이 완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락 추세에 있다 할지라도 크게 들어올린 다음에 빠집니다.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KH바텍이 미래 성장성도 있고 매출액도 있고 PBR 1 이하는 내려가기 힘듭니다. 또 10 이하도 내려가기 힘들고요. 그래서 현재 일하니까 이 가격대에서 더 내려가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물타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물타기를 좀 하셨다가
네네. 현재 어느 정도 이 박스권 상단이죠. 매수가 근처, 그러니까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좀 많이 하지 마시고 네. 약 한 5%에서 10%, 5% 이렇게 한 16,000원 정도 낮추시면은 최소한 60일선까지는 이제 반등을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까지는. 네. 그래서 매수가까지 이제 추가 매수는 단기로 들어간다 하시면 되는데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추가는 단기로 생각하시고 현재 16,000원, 15,000 거의 60일선을 터치를 하면은 이제 빠져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통 60일선을 살짝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60일선 위에 걸터 앉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약간 이렇게 61선 위에 약간 걸터 앉아서 약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전 전략들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지금 그 반등을 하게 되면 뭐 대략적인 시기는 어느 때쯤 가능할까? 반등이 보통 되면은 이게 한 달이 급락이 한 달 반 정도 되잖아요. 거의 2달. 네네네. 그러니까 반등이 되더라도 한 달 반, 이게 하락의 시간하고 또 반등의 시간이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바닥이 바닥 계산을 안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들어올 있을 다음 주에 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터닝 한다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로 기다리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네. 이게 11,000원에서 17,000원 올라가면은 거의 60%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거 아깝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적으로 좀 이거는 이거는 단타다 하고 현재 손절가를 정하고 이제 들어가시고 반등이 되면은 16,000원까지는 한번 반등이 올 것 같습니다. 네. 하도 떨어지니까 매수한 지가 예. 얼마 안 돼가지고 계속 뭐 한 35%까지 막 35% 현재 지금 예. 35% 지금 하락이 됐는데요. 예, 자기가 전에 어차피 이제 장이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이 종목이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같이 빠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곳은 이 KH바텍은 다른 것보다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약간 크지만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덜 빠진 것이 한 번에 반영이 됐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이 이제 진바닥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하도 갈등이 심해가지고 예, 선생님하고 통화하기 전에 예. 몽땅 손절을 해버릴까 하는 그러세요? 그런 생각을 지금 근데 가지고 있었고. 기업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이제 테마 이슈가 있고 성장성이 네네.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연동돼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H바텍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또 매수가 근처에서 빠르게 탈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단기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하기 전에 유튜브로 종목 상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유튜브 종목 상담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애청자님이시죠. 스탕리치님께서 코인테크 여쭤봐 주셨는데요. 24,1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시네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을 덧붙여 주셨는데 코인테크 24,1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오늘 0.82% 오르면서 24,450원에 거래 마친 상황입니다. 지금 약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지켜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관련주인 코인테크 또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오프닝에서 2차 전지 섹터를 짚어주신 만큼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예, 잘 짚어주셨네요. 네. 코인테크는 2차 전지 이제 장비 업체에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링 관련된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에 대한 전공정에 대한 특화된 기술도 가지고 있고, 탑 엔지니어링 이쪽에 대한 지분 투자도 가지고 좀 있고, 또 실질적으로 2차 전지도 현재 장비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직접 2차 전지를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약간은 욕심 많은 또는 기술력이 있는 업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미래 성장성 높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이제 최근에 안 좋은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본격적인 사업 진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사업에 그 현재 소재 쪽으로 현재 집중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가 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이제 장비도 이번에 이제 상승 트렌드에 좀 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그 이슈가 최근에 이제 올라와 주는 부분들이 그 2차 전지 쪽에 많이 올라와졌죠. 상신 EDP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올라와줬는데 아무튼 순환매로 좀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인테크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 목표가 여쭤보셨거든요. 예, 2차 전 24,000원에 10% 정도 되는데 지금 가격이 좀 올랐네요. 예,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고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반토막이면은 2만 원 이상 되죠. 근데 2만 원이 아닌 22,000원 정도에서 이제 바닥을 찍은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반 정도의 반등을 줘줬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하락을 여기 하다가 2단 하락이 됐고 미리서 바닥을 찍었습니다. 근데 반등을 했고 또 장이 안 좋아서 쌍봉 찍고 이렇게 무너졌지만은 여기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바닥권에 좀 해당이 되고 최근에 올라오주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주면은 다시 한번 29,000원까지 한번 다시 한번 올라주었다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갈 여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9,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좀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 또 매수가 위이기 때문에 약간 느긋하게 좀 기다리셨다가 반등의 흐름들을 좀 타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서 오늘 뭐 장이 안 좋아도 이제 상승 삿발 형태가 좀 주어졌죠. 그런 부분에서 2차 전지 쪽은 아무래도 흐름이 약간 수급적으로나 여러 가지 것도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인테크가 다시 한번 상승 트렌드를 좀 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코인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29,000원 선까지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꼭 큰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수익권에 계시던지 아니면 손실권에 계시던지 언제 매도해야 될지 그 환상적인 타점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1시간 종목 상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든든한 투자 솔루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접수되는 순서대로 도와드리기 때문에 빠르게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5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들어오셔서 이 채팅창으로도 종목 상담 접수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고민들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ST큐브 27,0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20%라고 하시네요. 네, 27,000원에 매수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ST큐브 오늘은 6.37% 오르면서 21,70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장중에 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장 막판에 들어 올리면서 마감이 된 모습인데요. ST큐브에 대해서도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ST큐브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항암제에 대한 이슈, 지금 3세대 항암제가 현재 키트루다, 옵티보, 키트루다가 1년 매출이 약 17조가 됩니다. 와, 그러니까, 어마무시하네요. 그러니까 전체 제약 바이오 중에 업종 중에서 탑픽 제1호가 현재 키트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약효 기전보다 훨씬 뛰어난 기전이 이제 ST큐브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이 이제 임상일상 중간 임상일상이 이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숨에 이제 4,000원짜리가 현재 5배가 올라주고 거기서도 꺾이지 않는 그런 파괴력들을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ST큐브가 현재 이제 기술 수출도 있고요. 보통 임상 일상만 끝나면은 좋은 것은 기술 수출이 먼저 됩니다. 그래서 키트루다의 아성을 도전하는 여러 그 업체 후발 글로벌 빅파메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하는 그 소리가 있고 구체적으로
그 업체명이 약간 돌고 있습니다. BMS라고 업체명까지 돌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1위 아성인 업체인 현재 키트루라의 어떤 기전이 보통 현재 그 바이오 마크로 보면은 보통 20-30%밖에 암 대상 환자의 치료가 효용성밖에 안 됩니다. 근데 현재 S큐브의 어떤 기존을 보면은 현재 지금의 키트루다의 어떤 그 바이오마커 대상 암 기전보다도 약간 2배가 더 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큐브가 항암제의 약간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임상 1상 결과가 11월 달에 발표됐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될지 아니면은 이미 선반영이 돼서 쌍봉을 찍을지 이런 것들은 약간 지켜보셔야 되는데 저는 약간 뭐 슈팅 가능성이 조금은 많이 있다. 그래서 기술 수출도 있기 때문에 계속 버텨주면서 한번 연말 안에 무슨 좋은 소식이 들려올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는 매우 긴박하게 뭐 미국 출장도 가고 매우 긴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한번 잭팟이 터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S큐브 같은 경우도 현재 이 5,000원대에서 4,500원인데 5,000원대에서 약 5, 6, 30 6배가 올랐네요. 5, 6, 30 6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추석 그 직후 그 다음 날 여기서 이제 제출을 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해주고 계속 고공 행보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란톡방에서 S큐브, 그다음에 앱클론 이런 그 바이오 핵심 면역 항암제 스리톱이라는 종목을 현재 노란톡에서 직접적으로 리딩한 것들이 있는데 S큐브가 현재 저점에서 보면은 약 40일 정도 올랐고요. 2달 올랐죠. 그다음에 고점에서 약 40일 정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의 변곡점이다 이렇게 예의주시를 했는데 종가상으로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렇게 슈팅이 한번 일어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전체 항암제 대장을 현재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대장주로 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S큐브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비중이 한 20%면은 너무 이렇게 뭐 추가로 할 필요는 없고요. 다음 고점에서 약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시세가 나면은 뭐 급등을 하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종가상으로 60일선이 깨지면은 갈 때 가더라도 한번 이렇게 접어줬다 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여력이기 때문에 약간 비중만 축소하고 약간 대응을 하시고 좀 하신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S큐브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와 연동된 그 현재 면역 항암제의 또 기전 외에 CRT 기전이 이제 앱클로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노란톡에서는 그 책 실현을 좀 했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은 노란톡방에 꼭 한번 오셔서 전체 어떤 큰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ST큐브 그러면 목표가 제시해 주신다면 한 어느 선까지 보면 좋을까요? 목표가는 제시를 제가 못했네요. 예. 네. 자, 이 전고점이죠. 28,000원을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3만 원이기 때문에 28,000원이 넘어간다면은 거의 한 38,000원 일단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이 키트루다 관련주기 때문에 항암 섹터 중에서도 또 탑픽주로 꼽아주셨는데요. 반등을 기다리면서 비중 축소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38,000원 선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봐드린 만큼 잘 보유하면서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스코 엔텍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7,400원에 비중은 25%라고 하시네요.
네, 이 리튬이라든지 알루미늄의 가격이 상승하면 덩달아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은 동반 매도하면서 6.54% 하락한 6,860원 선까지 내려서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도 현명한 투자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포스코 그룹이 탈철강한이라고 좀 정신이었고 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탈철강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아예 이제 방향을 좀 전환한다. 왜냐하면은 철강은 맞는데, 그러니까 광석을 가지고 철강을 만드는데 자신이 있는데 2차 전지도 똑같거든요. 광석을 가지고 2차 전지를 만들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 있다. 우리가 더 잘한다 하면서 지금 GM 포드로부터 장기 공급 계약도 받았고 네. 또 원자재를 아르헨티나에서 직접 현재 발굴을 해서 현재 그 투자도 했기 때문에 거의 원가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기술력이 좀 약하지만은 현재 포스코 그룹주에게 거의 의뢰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포스코 엠텍 이런 어떤 그 시너지 계열사의 시너지가 워낙 독특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포스코 케미칼이 약간 부담스러우면은 차라리 포스코 엠텍을 차라리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포석 때문에 이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비엠이나 현재 LNF 이런 기술력이 하이니켈계 기술력이 탑픽인 것을 다 무시하고 포스코 케미칼을 골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승자 독식, 대마 불사, 그다음에 수직 계열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경쟁이 가면 갈수록 치열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대규모 투자 이런 것들에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포스코의 어떤 그 탈철강 제2의 철강 신화를 2차 전지에서 펼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좀 드렸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히토리우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시대적 약간 테마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에서 히토리우에 대한 공급망체,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에 대한 현재 이 생산망 이런 체인 완성뿐만 아니라 히토리에 대한 공급망 체인도 완성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이 거기서 가장 앞서 있다. 포스코 어떤 그룹이 앞서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통 주가가 보통 가면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 가면은 한 번 크게 접어줬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한 달이든 아니면은 3개월 주기든 이렇게 가는 속성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최근에 급락이 됐지만은 한번 크게 접어주는 부분, 여기서 바닥을 다지다가 이렇게 터닝을 좀 해서 한번 신고가 갱신을 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7,400원 약간 물려 있지만은 거래량이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급락 거래량이 거의 없는 매직 거래량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직 거래는 뭐냐면은 이렇게 급등하면은 이거 진짜 반갑다고 전부 다 이제 개인 투자지 다 따라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고점에서 계속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를 빼게 되면은 아닌갑다고 전부 다 이게 토해내게 됩니다. 그걸 물량을 받아서 유의히 이렇게 날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걸 이제 조주의 단계다. 그러니까 주가를 만든다. 이렇게 조주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패턴이기 때문에 탄생 파동이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격이 높으면 절대 바로 가지 못합니다. 갈 때 가더라도 한번 접어줬다.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있을 필요가 있다. 25%면은 비중이 적지 않은 비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가지고 한번 신고가를 갈 필요가 있고,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5,300원이 저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더블이 되는 1,600원. 1,500원에서 11,000원까지는 한번 올라가셨기 때문에 한 1,500원 정도 목표가를 두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대로 보유를 하면서 신고가를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파트너님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실 수 있는 다양한 대응 방법들 더 자세하게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백광산업이라고요. 예, 매수가랑 가격은 그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좀 높은 데서 잡았습니다. 4,600원에 22%입니다. 예, 4,6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22% 22%.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백광산업 오늘은 이제 등락을 거듭하다가 보합 마감하면서 4,29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래도 4,600원 매수하셨으면은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조금 됐는데요. 네. 팍 칠 때 들어가가지고 잘못 들어가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후회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 전망이 네. 좀 급등을 해가지고 좀 불안해서 전화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 시장 지지부진한 것에 비해서는요, 다른 종목들 정말 낙폭이 큰데, 이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이면서 그래도 좀 주가가 약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다른 낙폭이 큰 종목들에 비해서는 잘 버텨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께 여쭤볼게요. 매수가보다는 네. 가능성 있는 목표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제가 진단 도와달라고 말씀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스 쪽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 양극재 쪽으로도 진출하는 어떤 호재가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 그 화학주 업체들이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전환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제조 공정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 그 업력 노하우로 해서 전환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수화학이나 이런 종목이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화학 업종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환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백광산업도 약간의 히토류 쪽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이제 부분도 좀 그 반도체 냉매 특수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도 있고 또 최근에 2차 전지 쪽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약간의 숨어있는 어떤 강자, 약간 끼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약 4,600원 정도 좀 됩니다. 약간 밀려주는 부분들이 좀 있다 할지라도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이제 8,140원이잖아요. 8,000원 잡고 주가는 항시 반토막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좀 제가 항시 말하죠. 그러면은 4,000원이 반토막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4,050원 잡고 그러면은 4,050에서 살짝 더 빠졌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신 분인데 이게 정확한 기준이고 위 아래 이렇게 약간 대칭적으로 한번 그어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고점에서 빠지다가 여기서 진바닥을 보여주고 여기서 가바닥에서 계속해서 현재 지켜주려고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원초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이지 이거를 절대로 깨지 않는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4,000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4,600원에서 좀 밀렸다 할지라도 저는 일시적으로 밀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일주일 전에 형성했던 대량 거래, 대량 거래가 매집성 거래량인데 그대로는 거래량이 없는 음봉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밀렸다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있어요. 누르는 경우, 그다음에 이렇게 급등을 시켰다가 또 누르는 음봉을 누르는 경우 이렇게 하다가 슈팅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어떤 그 2차 전지 쪽, 리튬 쪽은 하나의 테마성이 아니라 현재 경쟁적인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슈를 타고 약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아직 시세를 안 냈고 따끈따끈한 재료이기 때문에 백광산업은 나름대로는 틈새 종목을 잘 잡았다고 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은 좀 가지고 계셨다가 현재 한번 이제 시세가 이 박스권이죠. 박스권 5,300원, 5,200원을 돌파를 해주는
약 6천 원 정도까지는 약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6천 원이 아니라 한 5,500원. 그러니까 5,500원이나 6천 원 사이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가지고 좀 있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도움 네. 많이 됐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이 백광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여쭤보신 목표가 부근에서 잘 익절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밤늦게 고생들 많으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태웅 루직스. 태웅 로직스 종목 궁금하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000원이고 네. 10%예요. 예, 5,000원에 비중은 1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태웅 로직스 오늘 이제 3.9% 가량 빠지면서 4,920원에 종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5,000원에 들어가셨으면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어제. 어제 매수하셨고요.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도와드릴까요? 간단 명료하게 얼마까지 가고 손절은 얼마고 네. 그것만 알려주시면 감사하지 뭐. 예, 알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파트너님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태웅 로직스는 정밀화학 관련된 그런 부분에 부분에 그런 그 현재 물류 택배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그 현재 시장 지배력, 그다음에 현재 그 나름대로 이제 시장 지배력이 높고 그다음에 경쟁력, 다시 말해서 비교 경쟁에서 약간 높은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출액이나 성장성도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은 작년이 9,3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죠. 근데 올해 추정치는 안 나왔지만은 이제 분기 실적을 보면은 현재 그 1분기가 약 4천억. 그다음 2분기도 4천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약 7,500억, 8천억 정도 되죠. 그러면은 작년 연관을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PBR이 약간 높다 할지라도 현재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현재 태웅 로직스는 상당하게 어떤 우량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아직 그 시세가 나지 않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차트로 보면은 이 전체 이제 8,200원, 그 다음에 2,300원, 그 다음에 중심 약간 4,300원 정도 되는데, 최근에 이제 장세 급락에도 불구하고 현재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았던 부분에서 여기서 바닥을 다지다가 올해하고 내년 뭐 이런 움직임들이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펀더멘탈이고 시총이 약 2천억밖에 되지 않는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목은 상당히 잘 고르셨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안목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장이 안 좋은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빠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손절할 필요는 없고요. 약간 5,000원에서 살짝 빠졌지만은 손절할 필요 없는데 만약에 21선을 이제 깨고 내려가면은 약간 비중 축소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재 4,300원에 좀 해당이 되는 저점에서 보면은 약 이 더블 가까이 되면은 8,6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8,600원이 아니라 한 8,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은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가 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약 7,500원. 그러니까 약 50% 잡고 7,500원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약간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에 대한 어떤 그 펀더멘탈이나 또 수급적인 요인이나 차트의 안정성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느낌으로도 상당히 태웅 로직스는 현재 한번 큰 시세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7,500원 정도 목표가를 두고 좀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대표님 말씀은 지금 7,500원까지 간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손절은? 손절은 현재 4,300원이
깨지지 않으면은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손절가 그러면 4,300원입니다. 밤늦게까지 대표님 고생 많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쭤보신 이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명료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셨다가 꼭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방송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꼭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